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또 이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거든요. 윤 후보의 이야기 듣고 저희가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내분 관련해가지고 네. 수사도 임해한다라는 얘기도 있는 저는 목소리 듣는데 이 사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어떻게 봤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빠졌다. 그리고 시점 자체도 굉장히 늦었다. 이런 비판,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부적으로는요? 늦었습니까? 종합적인 사과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과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게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전체에 대해서 후보께서 겸허하게 사과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차원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월간조선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팩트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같은 어떤 경력 의혹이나 과거 수상 경력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갖고 계시다면 겸허하게 국민 눈높이에 공감하며 사과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인 사과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자신은 하라는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귀찮음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개사과 시즌2입니다. 네, 뭐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는데 교수님은 이 윤 후보의 사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사과에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는 지금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합니다. 지금 특히나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솔하게 네. 가감 없이 국민들의 내용을 밝히고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 자체가 의혹이 사실이고 아닌 것인지. 사실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쭉 이렇게 살아온 이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 딱 몇 시간 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금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미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의혹 밝히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용의 문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하는 윤 후보의 태도가 사실은 조금 형평성이랄까요? 이 공정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위 경력이다, 허위 학력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분들에게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로서 적용했던 그런 기준들보다는 매우 관대하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이 자기나 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변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이 모습은 우리가 윤 후보가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상식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뭐 정면으로 위배하는, 훼손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도가 상당한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만과 불신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사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한 장면을 두고도 이렇게 주관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이 김의겸 의원이 논란의 불을 조금 더 지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한 대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뭐 YTN이나 그 신 기자도 털면은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밝혔다는 거는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도 털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나와서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거기다가 김건희 씨가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기자를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원 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그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김의겸 의원의 왜 저렇게 하는지는 그 의도가 뻔해 보이는 거죠. 속내가 보여요. 어떤 의도 뭐냐면 속내일까요?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그 소문에 김건희 씨가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가까이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YTN 기자하고 통화한 게 있고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근데 YTN 기자한테 했다는 게 당신도 기자도 털면 털린다라는 말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 협박으로 들릴 수 있고 굉장히 그 기자에 대한 대응이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아주 오만하고, 그리고 본인의 뭐라 그래도 그 잘못에 대한 그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고 있는 사람처럼 비치게 저 만든다는 발언을 말이에요. 진짜 했다면 제가 현직 기자로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발언은 그리고 맞습니다. 뭐 네. 어찌 보면은 남편의 그 지위를 이용하는 듯한 그렇게 그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해당 기자가 그 부분은 좀 사실하고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통화한 거에서는 뭐 청와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초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해명하기로는 밑도 끝도 없이 먼저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거절을 하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우리 만날 일도 없는데 지금 좀 인터뷰 좀 하자라고 하니까 기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저렇게 잘 돼서 청와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초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르고 다른 거죠. 이걸로 해서 특히나 김의겸 의원이 뭐 오마이뉴스와 그 기자와 통화할 때 무슨 오빠라는 말을 썼다는 등 이런 거는 상당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김의겸 의원이 이런 거는 그 후보자 비방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상당히 저는 그 정도를 넘어섰고, 또 이렇게 과도하게 그것도 왜곡해 가면서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하다가는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해서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의도가 있다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 보시면 뚜렷한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 아래에 말한 것이다. 청와대 권력이 현실화된다는 자신감을 비치면서 으르고 달래고 겁주는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이제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 네. 지금 뭐 청와대 식사 초대라든가 네. 그다음에 오빠 발언, 이거는 해석하기가 하면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추 전 장관의 해석은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압박을 하는 그런 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분이 그러면 이렇게 뭐 카메라가 들이댔다 그래가지고 막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뭔가 태도를 취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추 전 장관의 어떤 해석은 동의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과 해석을 낳게 하는 장면 자체가 윤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나와서 등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빨리 해서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아니다라는 것을 해줘야만 이런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이고 사실 국민들도 이런 이 영부인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라고 얘기하면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인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나와서 네. 자신의 어떤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지 않는 사례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장면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혹이 있고 더 많은 매스컴들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개 행보를 해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이 남편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어떤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게 진짜 가짜고 진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많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다는 자료, 광남중 뭐 미술 교생 십습과 관련해서는 숙명여대에서 자료를 공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가 뭐가 가짜인 겁니까? 좀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대부분이 다 2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이 실습을 하거나 교생을 나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지금 아예 전무하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종합적인 사과를 한 것입니다. 겸허하게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모든 의혹 제기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 역시도 분명히 드렸고요. 지금 숙명여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중학교에서 미술교과 실습을 한 이력 민주당은 허위라고 했지만 네. 사실이라는 부분이고 영락고등학교 역시 영락여상인데 같은 재단이고 건물이 같았기 때문에 오기인 부분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를 한 것이 6개월짜리 단기 코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년짜리 정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학적부에 학과, 부, 경영학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숙명여대에서도 석사를 한 적이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이수 증명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개를 했고요.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국민들께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선대위의 구성원으로서 겸허하게 사과하는 네. 마음입니다만 네. 그 사과가 민주당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 난사를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명할 것은 또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해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력서 써봤다면 꽤 많이 써본 사람인데 솔직히 이력서 굉장히 주의해서 쓰는데 오기 하나라도 없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교수님, 근데 오기가 솔직히 좀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금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것을 그냥 적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대학교의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형상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로 돼 있거든요. 경영전문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은 엄격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영대학의 어떤 석사랑은 엄격히 다른 거고 자꾸 이름을 좀 다르게 하거나 부교수를 뭐 정교수로 한다거나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얼마나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허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 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뭐 굉장히 등등의 무서운 문제들이 제명이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런 일들이 뭐 한 군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발견된다는 것이 뭔가 이 사람을 뭐 결혼과 결혼 전과 후를 나눈다 뭐 그럴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일관된 인생인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인성의 평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이고 일단은 뭐 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뭐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서는 여권의 정치 원로는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제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개인들이 SNS 쓰는 식이죠. 저는 그거는 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사생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전 뭐 별로 믿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허위 경력 의혹은 좀 공적인 영역이고 사생활, 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허위 경력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사문서 위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그 법적인 그 불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형사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무슨 공소시효니 이런 그런 조건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모라든가 뭐 어떤 아주 사적인 내용들은 그거는 법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뭐 굳이 그런 거를 검증이라고 해서 그 저기 SNS에 그 올리고 하는 거 의원들이 그리고 조롱 섞이게 막 올리고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불쾌하고 국회의원의 품격에도 맞지가 않고 외려 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뭐 무슨 성령 이런 거는 요즘 시대와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성령은 뭐 연예인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굳이 그런 걸 끄집어내서 본말을 전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해찬 본부장한테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그래서 지금 뭐 등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안 나온 적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런데 대선에서 배우자가 굳이 일찍 나와서 공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 룰이냐? 그렇지 않은 선례도 주요 굵직한 선거에서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기에 선대위 내부에서 배우자 팀이 꾸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정, 뭐 봉사활동, 메시지 등을 보좌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의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아예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억측에 불과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또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행보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준비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그 밀착 수색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뭐 인선이 다 끝난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뭐 지금 당장 서둘러서 팀을 빨리 꾸리고 조성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직 대선이 8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개 행보를 시작할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면은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난 이후에 이런 대처는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윤 후보가 다시 주워 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은 이제 뭐 어떤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부 사이니까요. 서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 봐요. 이제 공보라는 것이나 언론 대응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론을 대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대위 차원에서 보좌하는 그런 어떤 이 직무를 가진 분들이 뭐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상만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요. 복잡하게 얽힌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